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7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PC 물가 데이터의 온기를 그대로 받아가는 느낌이었고요. 또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P 500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유의미했습니다. 반도체주도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인텔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내줬는데요. 인텔은 이스라엘에 공장을 짓기로 합의를 하면서 보조금을 확정을 지었고요. 어제 정규장에서 5%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를 필두로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1.8%, 2%에 가까운 상승률 좀 보였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의 오름폭도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배당락일인데요. 지수가 좀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차분히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4% 정도 밀려나면서 움직입니다. 2600선 하회하면서 2592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강보합 순이지만 0.89% 상승하면서 855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물량 받아내면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제약 바이오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이쪽으로는 매크로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에 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서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좀 높아지게 됐고요. 첨생법 이슈도 있고 또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약값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새해부터 보험 약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일부 해열제 그리고 항생제 품목의 가격도 인상이 될 예정인데요. 약값도 인상이 된다면 기업들의 매출이나 실적 또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고가의 갱신을 앞두고 움직이는 이제 S&P 500 아마 장중에는 고가를 돌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갈 거예요. S&P 500 고가권에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생긴 이래로 계속적인 고점을 지금 그러니까 그 동안의 고점이 없었다라는 얘기니까 최고의 고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이 100년이 됐는지 50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미국 시장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일단 다우존스는 신고가 갔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갔는데 돌파한 이후에 계속 갱신을 하면서 계속 강하죠. 이게 월봉상에서의 돌파랑 일봉상에서 돌파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월봉상의 돌파가 되면 오랜 기간 동안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나올 수 있고 일봉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월봉에는 저항대 있는데 일봉에 돌파한다고 해서 거기서 깨작깨작거린다고 그래서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시장.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이따가 공개 방송도 있을 건데 장이 제가 예상대로 가고 있어요. 내년에 미국 대선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선 주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미국 국민들 못 살게 굴 거니까 각오하세요 그러겠습니까? 잘 살게 할 테니까 돈 많이 뿌릴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 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미국 기사에서도 빠르면은 3월 달에 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간 좋은 얘기밖에 없죠. 왜냐면 과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에서 금리 인하하려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서 그냥 확 장관을 바꿔버리는
의장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금리 인하 된다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된다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제약주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어제 제약주 움직였던 이슈 자체가 금리 인하 수혜주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JP 모건 컨퍼런스 그것도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약주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가격을 인상을 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서는 제일 만만한 게 제약주인데 그럼 IT는 나쁘냐? 나쁠 건 없어요. 자,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지금 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얘는 역사적인 고가는 아니에요. 월봉상으로는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랬는데 내년에 돌파를 할 겁니다.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서부터는 이제 과열이 되는 거고 11월 달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2월 달에서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경선 뭐 등등 무슨 전당대회 막 시끌시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7월 달서부터 이제 이슈가 많이 터져서 이제 후보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서로 싸우는 것들을 한 7월 달부터 보게 될 거고 쟤네들은 2월 달서부터 알콩달콩 할 거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 시장은 유동성을 풀겠죠. 금리 인하도 하고 돈도 풀고 경제정책 막 풀고 그러면 얘네들 넘어갑니다. 내년에는 좋을 거라 그랬잖아요. 다우존스도 이미 넘어갔고 계속 갈 거예요. 뭐 안 떨어져요. 계속 갑니다. 목표치도 이게 N자형입니다. 이거 월봉이기 때문에 큰 목표치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월봉상으로. 나스닥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파하고 나서 더 가는 겁니다. S&P 500도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도체도 돌파가 됐죠. 위쪽으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핑계가 필요하잖아요. 일단 로봇 택배 만들어진대잖아요. 택배 로봇. 그 로봇이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인공지능 다 들어갈 거고 이제 일자리들을 많이 대처하겠죠. 택시 드라이버라든지 막 기사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뭐 은행 뭐 직원이라든지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를 보고 계속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은 신고가로 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니까 로봇 시대가 찾아오고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오니까 그래서 IT는 좋기는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IT는 말을 잘 안 들어요. 막 쉬지 않고 막 하루에 10%씩 올라가서 미국장처럼 한 1,500%, 200, 2,000%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는다는 게 좀 단점인데 근데 오늘 배당락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오늘은 어디가 많이 빠지면 대형주들이 빠집니다. 어제 금융투자하고 기관들이 장 막판까지 9,700억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한 2조 산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이 어제 1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만. 그러니까 어제 주식을 샀던 애들과 거의 대형주겠죠. 그래서 오늘 많이 빠지는 쪽이 화학주, 증권주, 뭐 건설주, 철강주, 자동차 이런 쪽들이 빠지는데 그러니까 배당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오늘 샀던 거 쟤네들을 파는 거고 반대로 올라가는 쪽은 제약주하고 그다음에 중소형 IT 섹터들 조금 움직이고 뭐 이 정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이 계속 좋을 거라서. 그래서 오늘 코스피 살짝 빠지는데 그냥 배당락의 영향인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어제 살짝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올라가는데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장에서는 바닥에 있던 종목들에서 이제 크게 가는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이유는 미국 때문에. 미국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다우존스 계속 올라가고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조정받고 더 올라가고 조정받고 더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이제 막 미국에서 무슨 어떤 후보가 우리가 에너지를 밀겠다, 우리는 뭐를 밀겠다, 원전을 밀겠다, 우리는 뭐 반도체를 밀겠다, 우리는 제약을 밀겠다 이런 그러니까 후보가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등등의 뭐 건설 얘기를 할지 뭐를 할지 인프라 얘기를 할지 뭔가 돈을 풀면서 막 얘기가 나오면 그럼 미국 시장에서 그쪽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겠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 안 움직인 게 바닥권역에서 지금 화이자, 모더나서부터 해가지고 바닥에 있는 게 뭐냐. 다 제약주예요. 다 보면. IT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뭐 더 올라가겠지만 미국의 IT 더 올라가겠지만 안 올라간 애들은 무슨 죄입니까? 올라가겠죠. 미국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말 안 들으니까 안 올라간다 했지만 미국 시장에 제약주들은 잘 올라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금리나 수혜주로. 그럼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좀 쫓아갈 거고. 그래서 IT도 좋지만 제약주도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따가 제약주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약주가 내년에서 분명히 바닥에서 이런 애들이 30%, 40%
잘 가면은 70%, 80%도 분명히 올라갈 종목인데 아직 안 움직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뭐 오늘 배당락 날이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이 정도면은 양호하게 잘 지나가고 있다. 본 게임은 일주일 뒤인 1월 2일 화요일 날이 될 거니까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내년 연초장부터 본 게임이 되는 거니까 지금 장은 바닥에 있는 거 주워가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이 예상했던 그대로 시장 잘 맞아 들어가면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배당락일인 만큼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내년 시장을 대비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화일약품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화일약품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장에서도 전일 대비 1%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221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제약 바이오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일약품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일약품은 이미 지난주에서도 한 3번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추천 종목으로 갖다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실 거고요. 약간 인상 이슈가 있어요. 근데 뉴스를 막 뒤져보면 찾아만 나오지 그렇게 막 그런 이슈를 막 얘기를 누가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약값 인상 이슈에서 그런 원료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약회사들 얘네들이 다들 움직였던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로 안 움직이진 않을 거고 내년에 이 이슈를 가지고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근데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건데 지금 대형주들 그러니까 녹십자, 종근당,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일단 대장주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강하고 우상향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소형주들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약주 대형주들이 저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상향으로 천천히 뭐 완전 고점은 아니지만 지금 천천히 계속 올라가면서 차트가 저렇게 좋은데 중소형주가 안 간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제약주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서는 뭐 mRNA 백신 관련주들이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신약, 뭐 탈모, 그다음에 뭐 에이즈, 뭐 당뇨병, 뭐 비만 치료제 그 외에서 뭐 골다공증 뭐 등등등등 뭐 이제 인간 인생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노인성 질환들 찾아오는 것들 그 외에서도 그 신생아들 이제 유전적인 그런 이제 병들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약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약들이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올 것 같고 미국에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주식들이 막 올라가면 최근에 이제 그 위고비처럼 그런 이슈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막 나오면서 그쪽이 뭐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제약주들도 분명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장이 좋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장 연초장이 시작이 되게 되면 IT주들은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겠지만 말을 되게 안 들을 거예요. 잘 안 듣는 얘기는 일부는 잘 가죠. 제주반도체 잘 가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씩 올라가고 하겠지만 가는 애들은 잘 가는데 안 가는 애들은 괴롭히다가 움직이고 괴롭히고 움직이는데 제약주들은 움직일 때 깔끔하게 갑니다. 지금 깔끔하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불기둥 레이더에서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종목이 이거는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 대비 주가가 어떻게 잘 가는지 한번 봐보세요. 쭉쭉쭉 갑니다. HLB도 좀 잘 가죠. 보로노이도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드렸던 그 제약바이오인데 그것도 잘 갑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주 전서부터 계속 우리바이오 한 번 더 간다 건다. 이것도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몇십 프로, 한 60%, 70% 이미 나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목요일 날에 뽑아서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바이오도 지금 이거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지금 급등하고 21% 급등하는데 전고점 돌파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중소형주들이 이제 다 발동이 걸리게 되면 다 움직이는데 차트 이쁜, 패턴이 이쁜 애들을 잘 공략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화일약품이 차트도 너무 이쁘고 거래량 패턴도 너무 이뻐서 이슈도 뭐 약가격 인상 이것만 뭐 충분하죠. 뭐 mRNA 백신도 아니고 하지만 무슨 뭐 유전자 치료제도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이런 애들은 다 바닥에 있는 애들은 다 따라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화일약품인데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화일약품 말씀해 주셨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계속해서 슬슬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내년 실제로 금리 인하가 조기에 좀 이뤄지게 된다면 더 크게 시세를 좀 받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나와 있는 중소형 주들까지 함께 따라가게 될 텐데 지금부터 모양이 예쁜 종목들 함께 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지난주 종목부터 정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18일 그리고 12월 19일 인터플렉스 1,880원 말씀해 주셨고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화일약품 2,165원에 접근해 봤고요.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시젠 22,800원에 접근해봤고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63.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화일약품 3번 정도 저희가 주목을 해봤는데 모두 다 3%의 목표가 달성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얼마 정도의 매수가에 접근해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전일장에서 살펴봤던 시즌까지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배당을 많이는 안 줘요. 조금 주는데 이게 정확하게 얼마 주는지는 이제 뉴스가 나와봐야 아는데 한 대략 한 300원에서 800원, 뭐 많이 주면은 한 600원에서 뭐 800원 이 정도 예상을 하는데 크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서 뭐 1에서 3% 정도 사이니까 JW 아니고 시젠.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또 바닥권역에 있고요. 오늘 뭐 살짝 빠지지만 뭐 배당만큼 들어오는 것만큼 살짝 빠지는 걸로 보이고 뭐 나쁘진 않나요? 전저점을 지지하고 대형주인데 거래량도 없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갈 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주겠죠, 다시. 그래서 얘도 제약주이기 때문에 진다키트 관련주들, 뭐 제약주들 지금은 싹 다 흐름들이 괜찮으니까 갈 때 되면 얘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 제주반도체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제주반도체 9월 19일 날에 들었던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버티는 겁니다. 어제 14,470원 기준으로 230% 많이 올라갔죠. 근데 어떡합니까? 내년장 계속 쭉 올 텐데. 이거 빠질 일이 없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신규 매수하지 마세요. 뭐하러 신규 매수해요, 이거를.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보면 언젠간 조정받겠죠, 언젠가는.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질 때까지 빠질 겁니다.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신규 매수로. 하지만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여놓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조정받으면 어때요? 더 사면 되지. 수익 났으니까. 근데 지금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내년 장이 좋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조정받아 계속 가요. 2만 원은 가야죠. 내년에 그렇게 IT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뭐 엔비디아로 따지게 되면 신고점 가야 되는 거잖아. 38,000원. 지금 인텔도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싹 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뭐 그냥 이 정도면은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된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장을 믿으세요. 미국 시장을.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 쫓아가는 정도만 믿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죠? 12월 15일 날 HLB 바이오스텝. 자, 얘도 바닥주기 때문에 찔끔찔끔 올라갑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서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종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의 기세가 그래요. 바닥에 있으면 다 올라가는. 지수가 여기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코스닥도 이거 돌파할 거예요, 내년에. 이거 돌파할 건데. 얘가 여기를 돌파할 건데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이 정도는 올라가 줘야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3,500원, 4,000원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HLB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금 거래 실리고 기가 외국인들만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게 떨어지면 기가 외국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은 실망할 짓을 안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돈이 많거든요. 없는 돈도 찍어갖고 그냥 공만 붙여갖고 만들어갖고 막 올리는 애들인데 그럼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장은 그렇게 봐야 돼요. 내년장은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고 그동안에서 못 올라갔던 부분들을 울분을 토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년에서 이 HLB는 7만 원, 8만 원 혹은 10만 원 더 갈 수도 있어요. 연고점, 역사적인 고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얘가 만약에 8만 원, 10만 원 가게 되면 그러면 HLB 바이오스텝부터 글로벌, 생명과학, 제약, HLB의 그룹주들이 많죠. 그런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싹 다 움직이겠지. 글로벌도 바닥에서 이렇게 모양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다 올라가는 겁니다. HLB 바이오스텝 지금 따주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에요. 5%대, 4.7 이 정도 수익인데 저 가져가도 장이 좋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종목은 다 괜찮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바로 화일약품이죠. 이미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은 3% 달성은 다 됐습니다. 3% 달성은 다 됐지만 연초장이고요. 그렇죠? 이제 연초장이죠. 연말장은 다 끝난 거고요. 내일 장 급락 없어요. 급등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끝나요. 내일. 그럼 이제 연말장은 끝났고 이제 연초장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일단 매수 가격은 싸게 공략하세요.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만 안 들어올 거지만 이번에는 좀 5원을 올려서 2,170원. 근데 가격은 안 들어올 건데 왜 이걸 자꾸 얘기해 드리냐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30에서 50% 수익을 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완전 바닥이잖아요. 완전 바닥인데 얘가 그러면 3,000원, 3,500원 가겠지. 이게 밑으로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계속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내년 연초장부터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걸로 여러분들 봤죠? 화일약품으로 들어가서 50% 수익 났죠? 50%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5,000원도 갑니다. 이런 이제 그럼 100% 수익 나오겠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종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장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장이 내년에서 다 좋을 거기 때문에 이 바닥 종목에서 뭐라도 50%, 100% 나온 종목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의 시발점으로 얘를 지금 먼저 첫 타로 주기 위해서 일부러 종목을 계속 갖고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내년 한 7월, 8월 달쯤에서 5,000원 갔을 때 그때에서는 전문가님 5,000원인데 지금도 사도 될까요? 물어봐봐요 한번. 그냥 던지세요라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제주반도체처럼 얘기하는 거. 올라 있을 때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만 어차피 이거 더 갈 수도 장이 좋아서 막 미국 시장에서 7월달, 8월달에 막 대선 주자들이 나와가지고 제약주 막 보조금 주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면 미국에서 우리도 약값 인상하겠다 해서 미국 시장이 폭등하게 되면 이게 5,000원만 가겠어요? 8,000원, 10,000원도 가겠지? 미국 장은 올라간다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재는 안 먹히고 미국 시장 그 제약주도 움직여야지만 먹힐 텐데 근데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시장에도 순환매, 키 맞추기는 나올 거라서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기 때문에 제약주도. 미국에서도 제약주가 금리 인하 수혜주래잖아요. 금리 인하 한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서 건져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500원만 가도요. 2,500원만 가도 35% 수익이에요. 35%인가 25%인가. 15%네. 그럼 3,000원 가야 30%네요. 그럼 3,000원 가야 35%인데 그 정도는 봅니다. 그러니까 2,500원은 당장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배당락 날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천천히 가는 거고 차트가 너무 이쁘죠?
기관들이 사서 갖고 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이게 기관인데 기관들이 사서 가지고 있죠. 수급도 좋고 차트도 굉장히 좋고 충분히 조정을 바닥을 뒤덮고 그리고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바이오도 봐봐요. 이게 왜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날아가서 거래시 이루고 우리는 우쪽으로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날아가겠다. 이거 개인들이 못 따라붙습니다. 근데 우리바이오 왜 갑자기 얘기하냐면 제가 우리바이오를 한 달 전, 두 달 전 이거 계속 그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거래 실리고 요쯤에서 얘기했던 건데 급등해서 수익이 많이 났어요. 수익이 이미 꽤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50%인지 70%인지 많이 좀 났다가 조정받고 지금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고점을 돌파하지 거래 실르고 계속 가겠다는 뜻입니다. 얘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이제 보로노이라고 얘도 지금 바닥에서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죠. 디노믹트리도 지난주 이제 불기둥 종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난주 얘기했던 거예요.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 봐봐요. 고점 돌파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고점 돌파하는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셀티리온은 이미 천천히 고가를 돌파하면서 최고가는 아니고 바닥에 돌파를 하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돌리는 시점이 나왔게 됐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저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하이놀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를 돌파하면서 무럭무럭 잘하고 있죠. 제약주들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바닥에 있는 제약주들은 정말 잘 움직입니다. 헬릭스미스 이것도 봐봐. 오늘 10% 가잖아요. 헬릭스미스 이것도 불기둥 AI에서 종목 얘기했던 종목인데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잘 움직이는 시점이 내년서부터 올 거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제약주, 화일약품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잘 보자. 종목들 쉽게 조금 올라가고 말 거 아니다. 정말 잘 가면 100% 이상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못해도 3에서 50% 정도는 대부분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제약주에서 잡혔기 때문에 몇 프로? 30에서 50%. 이게 과한 게 아닙니다. 내년장 우리나라 시장 여태까지 못 갔잖아요.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 못 간 거를 아깝게 생각해야지,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30에서 50%?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화일약품을 일단 첫 번째로 찍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화일약품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화일약품이고요. 오늘 매수가는 2,17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략 어떻게 세워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카페24 함께 보시죠. 전일 대비 1.1% 정도 밀려났습니다. 365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 달 초 기준으로 보자면 구글로부터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 속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라는 모멘텀을 안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일단 우리 상담자님 31,600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상담을 들어가기 앞서서 노란톡방 열어놨고요. 오늘 공개 방송입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공개 방송이 되겠죠? 제약바이오 좋게 봅니다. 지금 우리바이오 25% 급등에 아마 상한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약바이오주들. 제약바이오들 일단은 중소형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고 바닥에 있는 애들이 없다. 그리고 제약주들의 가장 원래 큰 호재가 약가격 인상이에요. 제약주들이 뭘 팔겠어요.
약을 팔겠죠.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약 가격이 인상되는 게 당연히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제약주의 가장 큰 호재. 그럼 무슨 게 뭐 어떤 게 가장 큰 호재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서 제약주들은 금리 인하 호재랑 약 가격 인상 이슈에 맞물려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물론 뭐 제약주 아니어도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 찾으면 있죠. 오늘 포스코그룹주도 잘 움직이고 뭐 IT 섹터들도 찾아보면 움직이는 데도 있긴 했겠지만 말 잘 안 듣는다 그랬죠. 근데 제약주들은 고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바닥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애들이 지금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카페24. 자, 일단 매수 가격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일단 바닥에 있을 때 샀었어야죠. 12,000원대에 안 사고 있다가. 이거 바닥에 있을 때 8월달, 9월달에서 상담 들어올 때에서 이거 작전주다. 이거 다시 또 움직인다. 라고 왜냐면 앞에 거래량 봐봐요.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나서 올라갔죠. 그럼 잠시 탄 다음에 장이 좋은데 얘네들이 다시 들어 올리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이슈를 알았던 거예요. 구글에서 투자 들어온다고. 근데 뉴스는 나오면 재료 소멸입니다. 이제는 구글 할아버지가 와야 돼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하겠다. 아니면 인텔이 투자하겠다. 아니면 유튜브가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가 줄 서가지고 나오게 되면, 아니면 뭐 테슬라, 머스크가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머스크가 카페24 이거 뭐 6천억밖에 안 하네. 내가 1조에 살 테니까 이거 주가 더 들어 올려라. 뭐 그런 엄청난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재료 소멸입니다. 이미 뉴스 나왔잖아요. 구글 이슈가. 그 뉴스를 듣고 31,000원대 공략한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익이 12,000원대에서 수익이 뭐 한 160% 났는데 더 가져가 볼까? 요거는 되지만 이미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의 그거를 뉴스를 듣고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원래 그 뉴스의 대부분 이제 작전하는 애들은 뉴스를 미리 알고 밑에 산 다음에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집니다. 야, 뉴스 좋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 이거 더 가져가. 아직 뉴스 더 있어. 더 가져가. 고점에 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 뉴스만 믿고. 그러니까 주식은 뉴스를 가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가기 전에 소문에 사서 소문에 판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떨어진다 얘기도 못해요. 아직 장이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불안하면은 비중을 더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돌리시든가, 아니면은 이걸 꼭 이걸로 승부 봐야겠다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완벽한 재료 소멸로 조정으로 세게 들어갈 거니까 여기 26,000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26,000원 깨진 다음에 포기 안 하면 다시 17,000원에서 만나볼 거예요. 17,000원 내려가게 되면 손실이 한 42% 정도 나네요. 42%가 바로 나는 건 아니고 여기가 저점이 깨져야 되는데 아직 안 깨졌으니까 보유는 되고 당연히 수익으로도 충분히 빠져나오면서 팔 수도 있고, 그런데 매수 단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욕심을 내고 4만 원을 노리고 5만 원을 노리고 하는 전략은 밑에서 싸게 산 사람들한테만 주고, 이거는 그냥 단타로만 수익 잠깐만 나면 팔고 뭐 그렇게 단타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26,000원 깨지면 손절, 수익 나면은 단가를 더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바꿔서 이렇게 단기 전략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삼부토건을 3,860원에 10%예요. 어떤 거요? 삼부토건. 밤. 삼부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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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부토건.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다시요. 얼마 사셨다고요? 여보세요? 자, 전화기가 네. 끊어져. 네, 여보세요? 자, TV로 보지 마시고 네. 저랑 전화로만 하셔야 돼요. TV가 좀 늦어요. 지금 네네. 네. 네, 삼부토건을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 가격이 얼마라고요? 3,860원이요. 3,860원. 비중은요? 네, 10%요. 그래요. 자, 일단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고가에서 사서 지금 고생 중에 계시는데, 많이 올라갈 때 공략하니까 조정도 세죠. 이게 1,000원짜리 종목이 400% 넘게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종목은 조정도 깊고 기간도 이렇게 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고,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에서 다시 건설주 이슈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 또 다시 상승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때에서는 다시 재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보유는 가능한데, 이제 단점이
아직 빠질 자리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단번에 그냥 장이 좋아서 단번에 이렇게 밑으로 수직 하락으로 45% 더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이게 점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슬슬 이렇게 피를 말리듯이 빠질 수는 있어요. 손실이 작으면은 지금 손절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수하면 되는데 손실이 이미 40%가 된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만 하시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싫으면서 언젠가는 이게 나올 겁니다. 뭐 내년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는 그건 몰라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저렇게 반등을 주면서 빠져나올 기회는 내년에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를 잘 노려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참여하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열려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3당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화일약품이고요. 전일 대비 1.8% 상승하면서 현재 가격 22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2,200원 선 넘어섰는데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2,17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 약보합 수준이고요. 여전히 2,600선 하회하면서 코스피는 2,5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만 0.57% 약보합 수준,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에도 HBM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HBM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독과점으로 좀 공급 체계를 꾸려 나갈 수도 있다라는 기사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반대로 1.04% 힘을 받아가면서 올라갑니다. 860선 향해서 857선 현재 기준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포함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어제장에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보험 등록 대수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어제장에서 테슬라도 강보합 수준이지만 소폭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우리 장에서는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7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7분 지났고요.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코스닥이 1.1%가량 힘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막 급등을 하니까 이제 그쪽에 눈이 돌아가갖고 이제 다른 종목도 움직이는 걸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제가 볼 때는 왜 올라가는 거냐면 2차 전지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왜 움직이냐면 어제는 좀 재미가 없었죠, 그쪽이. 오늘 자동차하고 철강주하고 건설주하고 화학주들이 많이 빠져요. 얘네는 어제 배당 먹는다고 들어왔다가 오늘 싹 다 빠집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생각보다 뭐 2% 뭐 이렇게 이 정도는 빠지는 것 같은데 쟤네들이 빠지면서 지수를 어쨌든 미국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는데 지수가 우리가 빠지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시가총액이 크니까 쟤네들을 확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1월서부터 해서 다시 삼성전자서부터 해가지고 자동차, 철강주, 조선주 아니고 증권주, 보험주 오늘 많이 빠진 애들 화학주, 정유주 이런 애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또 2차 전지는 또 못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장이 좋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도 급락이 없어요. 계속 매매로는 좋은데 그거보다 더 매매가 좋은 쪽은 바닥주들. 바닥주들은 가볍기도 하고 장이 좋으면 잘 움직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그러니까 안전한 쪽은 여전히 IT 섹터죠. 반도체, 인공지능, 의료 AI부터 해가지고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있고 인공지능, 하여튼 로봇 이런 쪽이지만 제약주들도 좋단 말이에요. 자,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바이오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거 바닥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면 돼요. 이렇게 쭉 바닥에서 한 2년 동안, 뭐 1년 빠지든 2년 동안, 얘는 2년 더 빠졌죠. 한 3년 동안 이렇게 빠졌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싫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뭐 생소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 불기둥 AI 방송, 서울경제에서 하는 방송입니다. 목요일 날 장 끝나고 제가 녹화를 해요. 그리고 그게 월요일 날 7시에 나갑니다. 매주. 그래서 내일도 아마 이제 녹화를 내일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뽑아요. 급등주 레이더 종목이라고 그래갖고 급등주 레이더 종목, 불기둥 레이더 종목 이렇게 뽑는데 얘를 보니까 10월 26일 날에 처음 뽑았어요. 10월 26일 날 이날 한번 뽑고 이 자리에서 한번 뽑고 왜 여기서 왜 뽑았느냐? 차트가 넘어가고 차트가 너무 좋잖아요. 각도를 세우고 날이 쓰니까. 그때 대비 이때 올라갔던 게 한 40%대 수익이 났는데 지금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11월 23일 날에 뽑았더라고요. 그럼 이때에서도 날이 서 있으니까 이게 또 간다라고 제가 우겼겠죠. 그러면서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거를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장이 좋기 때문에 완전 바닥 주고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 거다. 이게 장이 좋다라는 시그널입니다. 바닥의 종목도 이런 애들이 내년에 많이 나올 거예요. 한번 넘어가고 끝이냐? 단발성이 아니고 내년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 2차 전지 제가 에코프로 추천했었잖아요, 예전에. 에코프로 추천했었는데 그때 당시 2만 원에 추천했습니다. 지금은 추천 안 하죠. 15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걸 차트를 돌리면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LNF, 후성 다 추천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추천했다는 건 말이에요. 여기서 추천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에코프로뱀,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그래서 이때쯤에서 하도 안 올라가고 코스모학 추천했다가 치킨방 만들어 놓고 치킨 벌돈 만들어줄 테니까 코스모학 사봐라 했는데 한 달 보름 동안 안 가갖고 안티가 많이 생겼다가 그 코스모학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이때 당시 그때 10,000원 이하에서 사면 된다. 요 자리에서 치킨방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다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갈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떨어진다고 안티 생겼다가 나중에 올라가갖고 막 좋아하다가 근데 그게 좋아할 게 아니었죠. 10,000원 이하에서 샀다가 14,000원에 팔고 12,000원에 팔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얼마 갔느냐? 9만 원 갔어요. 한 4년 지나니까. 한 3, 4년 지나니까 9만 원 갔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 바닥의 종목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바이오를 보더라도 눈치를 빨리 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바닥에서 지금 이게 무럭무럭 단발성이 아닙니다. 계속 자라날 거예요. IT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말은 아주 징글징글 안 됐지만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내년 하반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장에서는 그런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는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종목들 몇 가지 더 찾아서 제가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뽑았던 종목들 차트가 좋았던 애들 단발성 끝나지 않아요. 지금부터 막 100% 200% 더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준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내년장에서 크게 후회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따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시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퓨처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3.8% 상승하면서 36만 1,000원 선 현재 지나갑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포스코 그룹주 왜 잘 가고 있는지 살짝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추가로 기사 하나 좀 챙겨드리자면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중국 기업과 반도체 희귀가스 공장 건설을 하면서 국산화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룹주들에게도 온기가 조금씩은 나눠져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5만 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다 포스코 그룹주이 다 강하게 움직이는데 얘만 지금 별로 안 올라가죠. 다른 애들은 막 20% 넘게 폭등하고 있는데
그동안 올라가서 그래요. 자, 일단 포스코 스틸리온 한번 먼저 볼게요. 포스코 스틸리온. 얘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동안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손절할까? 이거 큰일 났네. 자꾸 떨어지네. 고점에 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겨워갖고 다 던져버렸겠죠. 근데 오늘 이제 움직이잖아요. 참았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광명을 찾는 그런 이제 날이 된 거고, 다른 애들도 비슷할 거예요. 자, 포스코 엠텍. 얘도 어제까지 욕 나오는 종목이었죠. 다른 애들은 다, 특히 포스코 DX가 어제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다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고 여기서 어제까지 안 움직이다가 어제 포스코 DX가 되게 잘 갔거든요. 얘만 잘 갔죠. 어제 고가를 돌파하고. 그래서 나머지들은 꼼짝도 안 하다가 이제 오늘 키 맞추기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포스코 그룹주도 다른 애들 마찬가지.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고 급락은 없어요. 근데 적당히 키를 맞춰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포스코 엠텍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반응을 했다. 뭐 이 정도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혹시 이런 뉴스 보고 혹은 오늘 갑자기 급등한다고 또 이렇게 올라갈까 봐 쫓아가면 또 얘가 여기도 급등했다 이렇게 잠수 타죠. 2달 잠수 타죠. 여기에 또 말라 죽어요. 정신이. 여기서 이 2달 동안 이렇게 되면 이제 연초장이란 말이에요. 연초장에서 다른 종목들 열심히 무럭무럭 자라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만 이렇게 2달 동안 안 가면 정신이 더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린 사람들이 한번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하거나, 물려있는 어쩔 수 없이 35,000원이나 4만 원 물린 사람들은 그래 한 번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라는 관점으로 보유는 됩니다. 자, 그럼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퓨처엠 질문한 종목은 얘는 그동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40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우여곡절하면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35만 원에 사서 갖고 있다면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할 생각으로,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왜냐면 이게 올라왔다가 또 조정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을 걸 생각하고 얘한테 매매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30만 원 이하입니다. 3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매수를 하고 40만 원 정도 올라오면 40에서 45만 원은 팔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 모두 다 오늘 LNF도 마찬가지고 다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매매하는 데는 괜찮은데 이걸 장기 투자하려는 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하다가 내년에서 IT하고 제약주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면 얘네들은 급락은 없어요. 횡보를 합니다.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건 2차 전지 LNF, 에코프로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나마 포스코 그룹주들은 걔네들에 비하면 많이 못 갔어요. 걔네들은 7,000%, 8,000% 올라갔죠. 얘네들은 500%도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저는 조금 더 좋게 보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 올해 마지막 공개 방송이 될 건데 내년장 굉장히 좋을 겁니다. 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오전 11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공개 방송이라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내년도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어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특히 코스피가 2,550선을 돌파한 후에 안착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화일약품 매수가는 2,17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